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항하겠다는 항공사가 없어 고민에 빠졌던 포항공항이 대한항공의 김포노선 재취항 결정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적자가 발생하면 포항시가 70%를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얻은 결과인데 예산 부담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1,300여억 원을 들여 시설 보관 공사를 마쳤지만 비행기를 띄우겠다는 항공사가 없어 개점 휴업 사태를 맞았던 포항공항. 그러나 포항시는 시민 서명운동 등 각계의 노력 덕분에 다음 달 3일부터 대한항공에서 하루 2회 포항 김포 노선을 운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자가 날 경우 포항시가 적자액의 70%를 보전해주는 조건인데 올해 10억 원의 예산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렇다고 시 재정을 무한정 쏟아붓긴 곤란한 만큼 앞으로 항공 수요를 얼마나 늘리냐가 관건입니다. 포항시는 공항 건설이 추진 중인 울릉과 제주 등의 관광 노선을 연계하는 방안을 저비용 항공사 등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경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운항 노선 명칭에 경주를 포함하는 방안과 포항을 기반으로 하는 소형 항공사 설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항시와 경북도 또 한국공항공사가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은 충분히 타산성이 있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같은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공항이 그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이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KTX를 타고 서울을 오가는 상황에서 결국 소수의 시민만을 위해 비행기를 띄우고 거기에 세금을 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의 특권층, 일부 계층들만을 위한 그런 비행기가 되는데 그 비행기가 운행하는 적자 보존을 갖다가 시비로서 70%를 보존한다 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100% 수긍하기는 어려운 그런 결단이 아닌가. 포항공항이 KTX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아 적자 없이 운항을 지속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처럼 적자 누적으로 세금을 먹는 골칫덩이로 전락할지 앞으로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지난 이틀간의 강풍으로 경북도 내에서는 499건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까지 울진군 석동을 포함해 주택 20넉동이 파손되고 비닐하우스 468동이 전파 또는 반파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비닐하우스 파손은 포항이 32동, 영덕이 20석동, 울진이 18동, 경주가 12동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벗겨진 비닐하우스 2,100여 건은 피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시군별로 피해액이 3억 원이 넘을 경우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며 피해액 정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포항 지역 당선자 2명은 여소야대로 지역 발전에 차질은 우려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남울릉의 박명재 당선자는 포스코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말했고 포항 북의 김정재 당선자는 주변 인사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포항 남울릉의 박명재 당선자는 4가지 현안을 꼭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첫 번째로 포스코 화력발전소 건립을 꼽았습니다. 박 당선자는 포스코의 어려움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화력발전소의 긍정적인 기획재정부와 어정쩡한 산업자원부, 법규를 바꿔야 하는 환경부 관계자를 한자리에 모아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해야 할 일들은 갖다가 발벗고 나서겠다. 법령이 개정이 됐든 습득이 됐든 예산 확보가 됐든 하겠다. 기획재정위원회에 그대로 남기를 희망한 박 당선자는 블루밸리 국가산단 조성과 동해안발전본부의 확대,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에 이거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거의 기획재정부에 대해 얘기하면 위에는 모르지만 실장하고 예산실장, 국정장관은 거의 합의를 봤어요. 대구 경북의 유일한 여성 국회의원이 될 포항 북구의 김정재 당선자는 지역 기반이 없어 주변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분들한테 제 선거 기조, 제가 하고자 하는 선거 분명히 설명드리고 따르면 도와주시고 안 따르면 못 도와주시는 거죠.
희망상임위원회로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꼽은 김 당선자는 기초위원회의 정당 공천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동해안발전본부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처럼 실질적으로 기능이나 규모면에서 확대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도지사님하고 박명재, 김정재 두 당선자는 여소야대로 교부세 확보 등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으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며 민심 추스리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주 상공회의소는 오늘 경주 힐튼호텔에서 김석기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김 당선자 외에도 경주 지역 상공인과 시도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경주의 미래 발전과 화합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한편 김석기 국회의원 당선자는 오늘 이영 교육부 차관을 만나 용황지구는 현재 학교 부족으로 과밀학급과 통학 안전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며 황남초등학교의 용황지구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전기차 업체가 포항에서 완성 전기차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이 업체는 올 연말 국내 시판에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연간 3,000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의 한 업체가 만든 전기차 Z100입니다. 모닝이나 스파크와 비슷한 크기로 5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충전하면 130km까지 달릴 수 있고 이미 해외 모토쇼에서도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달렸을 때 시속 12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이 차의 매력은 경제성과 편의성입니다. 전기차 Z100은 국내 형식 승인을 거쳐 올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인데 2천만 원 이하의 가격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올해 전기차 구입 보조금을 1,8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단돈 200만 원에 전기차 구입이 가능해집니다. 가족용 전원으로 간단하게 충전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포항에서 곧 생산이 진행될 예정인 Z100 전기차입니다. 가정용 220V 전원을 이용해 4시간이면 완전 충전이 가능합니다. 방글라데시는 50대가 이미 계약이 됐고요. 곧 선적이 되고 판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 연말부터는 국내 판매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전기 승용차뿐만 아니라 0.5톤과 1톤 전기 화물차도 개발을 마쳤습니다. 1톤 트럭의 경우 SM3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를 장착하고 120kW, 엔진 자동차로 따지면 약 150마력의 힘을 냅니다. 하반기부터 전기차를 본격 생산하기 위해 자동차 차체 제조업체와 부품업체 4곳도 포항에 공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전기차는 영일만 항을 통해 해외에도 수출될 예정이어서 포항이 새로운 전기차 생산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시는 포항시와의 상생 프로젝트인 형산강 환경타운 조성 사업을 위해 오는 2019년까지 307억 원을 투자합니다. 1차 사업으로 형산-신당간 생태공원 조성 공사를 내년 3월 착공하고 물 관련 체험관인 에코리움과 초록여울, 에코허브원, 생태경관 전망대 등 다양한 체험 전시 시설도 함께 조성합니다. 경주시는 또 물 관련 사업소를 통합 운영하는 물연구지원센터를 건립해 환경 테마 교육과 자원 순환 교육, 생태 관광을 접목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1년 세상에 처음 알려진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정부가 공식 집계한 피해자는 530명이었고 지금까지 146명이 숨졌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피해 접수를 중단한 이후에도 사망자나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책이 미흡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5년 출산을 50일 남기고 둘째를 잃었던 곤모 씨는 어렵게 낳은 셋째 역시 100일을 넘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안 해본 검사가 없었지만 당시에는 원인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가습기 살균제, 그 물 안에 그 제품 살균제라 하는 그 세척제를 넣어서 팔 생각을 했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들이 모두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인지하기 전까지는 저는 유전병인 줄 알았어요.
정부는 지난해 4월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폐 손상을 입은 피해자는 모두 530명, 사망자는 14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8달 동안 정부에 새로 접수된 피해자는 700명을 넘어섰고 접수 중단 이후에도 민간단체에 꾸준히 피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분류한 뒤 1, 2등급에게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3, 4등급 피해자들이 폐 이식까지 받는 등 많은 돈을 의료비로 쓰고 있지만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4등급 피해자는 숨지더라도 공식 집계에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이래 하다 보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도저히 그걸 따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찍 피로에 지치고 또 쉬어야 되고 그래서 도대체 그때 당시에도 내 몸이 왜 이러지 하지만 폐 질환으로만 한정해 피해자를 정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몸의 그 장기 어느 곳에 가서도 어떤 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것이 면역 질환이든 염증이든 혹은 뭐 태아에 대한 거든 혹은 두뇌 질환이든 충분히 다 가능한 거죠. 이 피는 온 몸으로 다 가니까요.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50만 명이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지역에서는 9명이 숨지고 24명이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0년까지 노후여객선 63척을 신조 선박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직접 연안여객선 현대와 펀드에 출자해 건조자금의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설령 제한이 카페리는 25년, 쾌속여객선은 종전대로 30년인데 설령 20년 이상 노후 여객선 비율은 2005년 4%에서 지난해 29%까지 증가했습니다. 한편 포항 울릉 간 선플라워호와 울릉 독도 간 돌핀호는 설령이 20년, 우리누리 1호는 12년이 넘었으며 오는 22일부터 취항할 후포 울릉 간 시플라워호는 신조 선박입니다. 항만 사업으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에 대한 표준 기준이 새롭게 마련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 연구 용역을 통해 국내 주요 항만 사업의 어업 피해 보고서를 분석하고 이달부터 포항 등 전국 4개 항만공사 현장에서 실제 기준 수립을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항만 사업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은 그동안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조사기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다음 달부터 사전 통보 없이 국내 원전에 대한 사찰을 실시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활동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한국 IAEA 안전조치 검토회의 결과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경수로 원전에 대한 무통보 사찰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무통보 사찰은 IAEA가 24시간 전 통보 뒤 수행하던 원전 사찰을 사전 통보 없이 불시하는 것으로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병의원, 의료진과 학교 교직원, 보육 인력이 아동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는 또 피해 아동의 심리치료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쉼터를 올해 4곳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1곳 더 늘려 5곳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411건으로 1년 전 900여 건보다 50%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학대 판정을 받은 경우는 786건으로 1년 전 456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내일은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낮은 20도에 머물겠습니다. 민미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봄꽃들이 하나둘 지면서 아쉬운 마음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알록달록 예쁘게 핀 철쭉들이 서운한 마음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 햇볕이 함께하면서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서 저녁에는 다시 쌀쌀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많게는 3도가량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8도에서 11도의 분포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주춤하겠습니다. 울진이 15도, 포항과 경북
경주 20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옅은 황사로 낙하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주로 서쪽 지역에 영향을 주겠지만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신 기상 정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은 구름 지나다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울진 8도, 영덕과 경주 9도, 포항 11도, 낮 최고기온은 영덕 19도, 포항과 경주 20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울릉도 7도, 독도 8도, 한낮에는 울릉도 15도, 독도 13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한때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그치겠습니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1에서 3m로 오전에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20도로 웃돌면서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목요일에는 한 차례 봄비 소식이 또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는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지역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북 소재 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 그리고 19살 이상 34살 이하 경북에 주소를 둔 청년으로 120명을 선발해 지역에 따라 1인당 20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경상북도는 해외 취업 분야 전문가들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출국 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면접 취업 비자 발급에 이르기까지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오는 2020년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 일자리 5천여 개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내 12개 시군의 시니어 클럽 가운데 시장형 우수사업단을 고령화 친화기업으로 육성하고 시군당 1개씩 지역 실정에 맞는 노인 생활협동조합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들이 총무나 노무관리 등 노인 근로가 가능한 직종은 되도록 노인을 채용하도록 기금을 조성해 지원할 예정이며 준비 과정을 거쳐 2018년부터는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은어가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오는 소상기를 맞아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은어 포획이 금지됩니다. 동해안 시군은 봄철 은어 소상기를 맞아 2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영덕 50천과 울진 왕피천 등 하천에서 은어 포획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입니다. 포획 금지 기간에 은어를 잡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영덕군은 쌀 재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논의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헥타르당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올해 사업량은 6헥타르에 불과하지만 내년에는 전체 논 면적 대비 2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덕군은 논의 잡곡이나 콩 재배를 유도하고 축협 축산농가와 협의회를 개최해 조사료 재배를 집단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6일부터 나흘간 안동에서 열리는 제54회 경북도민체육대회는 선수단만 만여 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집니다.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한 이후 처음 열리는 대회로 23개 시군에서 만여 명의 선수가 참여해 나흘간 26개 종목이 32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안동시는 대회를 위해 45억 원으로 주 경기장과 궁도장, 시미 테니스장 등 보수는 물론 시가지 일원을 정비하고 자원봉사자 2,500명을 참여시켜 질서 유지와 안내에도 나섭니다. 경주시는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한 달간 23개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민원 점검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도로와 보안 등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물과 관련해 62건의 시민 불편 사항을 확인했고 정비가 필요할 경우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신속히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수시로 현장 민원 점검 활동을 펼쳐 주민 불편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수 안내입니다. 포항시는 낡은 상수도관 교체 공사로 내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5시간 동안 용흥동 포항의료원에서 연화제 사거리 일대에 수돗물 공급을 중단한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사용할 물을 미리 받아놓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 경북 본부세관은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수출이 40억 3,200만 달러로 한 해 전 같은 달보다 9.5% 줄어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스마트폰 출시로 미국 수출은 39% 늘어난 반면 중국의 내수 스마트폰 시장 약진과 철강 제품의 저가 공세로 중국 수출이 15%가량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14억 달러로 3.5% 줄었고 무역 수지는 2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흑자폭이 12% 줄었습니다. 경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친환경에너지와 지역 특산품 개발기업 등 업체 3곳과 산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경주대는 친환경에너지 벤처기업 에코플러스, 특산품업체 주상전립방 등과 협력해서 경주의 친환경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광문화 상품 개발 역량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